네 분의 발제가 있었고요. 그 발제에 대한 그 논찬을 저희가 그 네 분의 논찬을 모셨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손우영 회장님은 이제 못 오셨고 세 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앞서 오명근 의원님 우리 축사 말씀을 잘 해주셨던 오명근 의원님하고 그 다음에 또 한 분 그 윤한택 그 동국대 대외교류 연구원 윤한택 박사님 그리고 우리 이 평택항만공사 쪽에 사업팀장으로 계시는 황두건 팀장님 이렇게 세 분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세 분 중에 일단 이제 의원님이 좀 나중에 하시고 먼저 윤한택 박사님께 논찬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평택항을 포함한 평택의 그 역사 문화, 역사 파트를 이렇게 두 차례 발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내용으로 해서 그 물길과 포구복원 문제라든가 또 거기에 어떤 현안들 이런 부분, 그러니까 두 분의 발제 내용을 토대로 해서 한번 말씀을 좀 논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윤한택입니다. 재미있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이 평택항 아산만은 동북아시아 우리 국토의 그 주대가 되는 백두대간 중에서 한남정맥 그리고 이제 금북정맥 이런 쪽에서 이제 흘러나오는 물들이 이렇게 모이는 곳입니다. 아까 발표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지역을 지난 3월부터 돌아다니면서 꾸준히 아주 열정적으로 수사해온 이 발표자 얘기, 저는 그쪽에 돌아다니고 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 그리고 이건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무리 높이 평가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은 좀 더 이제 앞으로 더 진행이 되어야 될 테고 더 정교하게 진행이 되어야 될 텐데, 그리고 더 내실 있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는 이렇게 이제 다양한 어떤 자료들, 데이터들을 이제 어떤 식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할 것인가의 문제와 관련해서 일정한 좌표를 나름대로 설정할 필요가 있을 텐데, 그 좌표 중에 하나는, 첫째 하나는 역사적인 위상의 문제일 테고, 두 번째는 차적인 가치 문제가 될 겁니다. 윤명철 스님까지도 여러 가지 이제 방법론에 대해서 많이 말씀 많이 하셨고 배운 점이 많았습니다만, 어쨌든 역사적 위상과 관련해서는 좀 무관한 얘기인지 모르지만 이런 점도 좀 고려되어야 되지 않을까. 첫째, 이 나루포구 이런 환경, 자연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것 자체의 이 역사적으로 볼 때 이것이 이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던 시대가 언제인가 이런 얘기죠. 이 나루나 포구니 강물이 하는 것은 그 교통수단 중에서 그리고 유통의 통로로서 이제 핵심적으로 역할을 했던 시기는 중세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물길이라고 하는 것이. 근대에 들어오면 아시겠습니다만 다 이 물길이 중심이 물길로 중심 이동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는 아마 하늘길이 중심이 될 것 같아요. 단순히 이제 무슨 비행기뿐만이 아니라 드론 같은 게 이제 이용화되고 상용화되고 있고 그러니까. 근데 이런 유통의 문제, 이제 유통 경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그런 물길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 큰 그런 속에서 역사적인 위치 중에서 어디에 차지할 것인가, 그 위상의 문제 이런 것들이 이게 대단히 중요한데, 중요하긴 하지만 그 전체의 큰 유통이라고 하는 그런 이런 경로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그 위치를 부여할 것인가의 문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은
잘못하면 문명 비판론자들이 얘기하는 그 함정에 빠질 우려가 있어서 첫째 하나는 복구주의에 빠질 우려가 있다. 이 점을 좀 경계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런 점을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그와 관련되어 있습니다만은 기술 경시에 빠질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문명 비판이 너무 지나치게 옛날로 되돌아가자고 그런 것과 관련해서 기술 발전에 대해서 어떤 저항감 이런 걸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문제가 어떻게 우리 지금 이 문제를 삼고 있는, 우리가 지금 주제를 가지고 있는, 주제를 삼아서 얘기하고 있는 문제와 관련해서 논의될 것인 문제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지면 이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더 내실 있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한 단계 더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좀 생각해봐야 돼요. 이게 첫 번째 우리 좌표를 잡을 때 역사적 이상이라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는 철학적 가치의 문제인데, 이 물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유통의 문제죠. 유통의 문제가 그 바탕에는 무엇이 좀 생산이 있습니다. 생산의 문제를 고려해야, 결합해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에 이제 이게 지금 현재 이 순간부터 영원까지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할 어떤 가치의 문제, 그걸 무슨 가변자라고 저는 이름 붙여서 얘기하고 싶은데, 가변자. 네, 가변자본 이런 데 가변자, 무슨 가치를 창조하고 생산해내는 근본적인 문제이죠. 이 가치의 문제죠. 결국 가치의 문제와 관련해서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 문제는 아까 역사적 위상과 관련해서 복고주의와 기술 경시라고 하는 편향이 있어도 한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나친 기술 만능주의로 빠질 우려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중심에 놓이지 않고 기술 부분만 보다 보면 시각적으로 편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 문제는 가치의 문제는 그런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을 현재 우리가 주제로 삼아서 논의하고 있는 나로코보다는 배양식 프로든 이 문제가 평화 공동체의 문제든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논의할 때에 그 올바른 좌표를 설정하고 그걸 더 핵심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다시 또 나름대로 고민해야 할 어떤 부분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대해서 발표를 하시는 부분, 한도수 선생님 그리고 문철 선생님 두 분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이사님. 예. 발제하신 두 분께 나중에 전체를 정리해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황두건 팀장님, 그 부분은 이제 아마 이제 우리 시민과학 파트에서 그 평택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몇 가지 아이디어와 생각들, 그리고 에코뮤즘 이 부분들을 포함한 이제 발제가 있었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좀 혹시 의견을 포함을 해서 좀 논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여기 어울리는 사람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문화라는 부분에서 수양적인 부족하고, 제가 주로 하는 거는 사업을 계획하고 직접을 그런 일들을 주로 제가. 잠깐만 이거 마이크가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그걸 예. 예, 제가 주로 하는 일은 이제 사업을 계획하고 또 사업 타당성을 보는 일을 주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조금 제가 여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상식이 너무 부족하구나 좀 한계를 받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린 거는 제가 보는 견제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이제 윤명철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이렇게 해양 문화에 대해서 조금 제가 부족함을 더 느꼈는데요. 이제 제가 지금 기획하는 것 중에 항만 배우단지를 만드는 게 있습니다. 평택항 배우단지 구체적으로는 이라시 3지역이라는 거를 저번 달에 해양수산부에 사업 제안서를 냈는데요. 그런 기회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아이디어는 뭐냐면 배우단지지만 거기에 친수 공간을 넣는 걸 제가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좀 모자란 게 친수 공간이 어떤 친수 공간 테마가 없었거든요. 친수 공간에. 근데 오늘 이야기 듣다 보니까
평택항 문화라는 테마를 어떻게 집어넣을 수도 있겠구나. 이게 저희가 이제 저희가 공기업이다 보니까 막 수익을 남기려는 그런 부지 조성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그 안에서 저희가 이렇게 예산 허락하는 안에서는 최대한 공공성을 살리는 개발을 합니다. 일반 민간 기업의 개발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시민 친수 공간을 구성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실시설계에 반영합니다. 보통 우리가 실시설계라고 이렇게 정확히 막 설계를 하는데 이렇게 도시를 하나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도로도 들어가고 공원도 들어가고 다. 그럼 저희가 개발하는 그 배우단지에 실시설계를 하는데 보통 비용이 큰 데는 한 50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 설계 비용만. 근데 그 안에 친수 공간이라는 새로운 테마가 있는데 충분히 이거를 활용해서 평택이라는 상징성을 가진 테마를 열 수 있겠구나. 라는 게 저희는 지금 오늘 들으면서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하다 보니까 심플하게 말하면 아까 포구하고 나루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상징성을 가지고도 충분히 길 구성도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아까 친수 공간 아니라도 길 구성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친수 공간이 작은 테마로서 충분히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게 아까 설계 파트에서 들어갔는데 엔지니어들이 할 수 있는 한계는 있거든요. 결국은 제가 말씀드린 게 이런 부분을 하려면 결국은 그 설계 파트에 들어올 수 있는 분들이 지금 에코 뮤지엄 사업을 하시는 그런 파트들이 들어와줘야지 맞습니다. 그 부분을 설계에 도움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까 조금 더 제가 현실적으로 좀 말씀드려서 아까 평택 에코 뮤지엄이 이렇게 사업이 이렇게 가는데 결국은 정책 과제를 이끌어낼 수 있는 예산 지원이 필요한데 정부나 지자체 예산 지원도 있을 수 있지만 저희 같은 사업에는 민간기업이나 공기업의 예산 지원도 이끌어낼 수 부분이 있는데 아까 제가 말한 그 실설계라는 부분에서 그 안에 포함되는 파트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렇게 에코뮤지엄 사업도 보면 한정된 예산이 있을 겁니다. 한정된 예산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다 보니 그 위원님들끼리 의견도 좀 갈리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예산이 풍족하다면 아마 그런 부분들이 더 줄어들 수 있고 충분히 연구활동이나 이런 게 다양성을 가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경기도 예산 받으려면 대단히 어렵습니다. 정확히 정책 목표도 나와야 되고 또 지금 그 나온 부분에 대한 그 결과의 활용성 부분도 확실히 설명을 해야지 저희가 넣듯이 만약에 저희가 용역처럼 저희도 예산을 저희가 지원하고 만약에 그런 실질설계 때 거기에서 충분히 그걸 활용성을 가질 수 있다는 확신만 들면 저희도 이제 저희가 개발하는 항만경제 사업의 테마를 구성하는 중요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충분히 에코뮤지엄 사업도 가능하다고 생각되고 두 번째로는 제가 아까 듣다 보니 저는 평택 사람은 아니고요. 제가 부산 사람인데 좀 아쉬운 길이 있었어요. 이렇게 하향되네, 없어지네라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지역 문화 생태계 쪽에 지금 하시니까 에코뮤지엄 정책 안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더 스며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사양되는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연구 테마를 또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것도 충분히 지금 에코뮤지엄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또 하나의 동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런 없어지는 거에 대한 아쉬움은 다 들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게 에코뮤지엄 사업이 또 포용해야 될 영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현실적으로 조금 말씀드렸는데 저희 같으면 제가 보는 사업 안에서는 충분히 그런 식의 테마가 활용성이 크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평택항에 배우단지를 만드는데 공공기업으로서 역할도 충분히 수행하는 거고 그 다음에 평택항의 대표성도 가질 수 있는 그런 테마가 가진 친수 공간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안 아주 좋은 아이디어 제안으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이따 같이 또 혹시 논의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첨부를 좀 해주시고요. 그 발대자 하셨던 분들께서 그리고 우리 아까 의원님 오명근 의원님께서 이제 아까
정책적인 부분은 조금 말씀을 그때 아까 앞서 해주셨는데 혹시 이제 또 논찬자로서 전체에 대한 부분을 뭐 반갑습니다. 다시 오명걸 의원입니다. 구체적으로 해주시죠. 자, 오늘 발제해 주신 김문철 교수님과 한도숙 또 금기동 교수장님 또 오민영 국장님 우리 평택에 대한 역사와 기본을 이렇게 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사실 이제 문화와 예술 또 역사가 한 콘텐츠로 느껴져야만이 사실 될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 지금 평택항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개항된 지가 이제 34년이 지났습니다. 네, 여태까지 물론 이제 정치인들은 다 열심히 한다고 그러는 것만 사실 그렇습니다. 거의 정치인들은 알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알겠습니다는 사실 저 혼자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정책을 말하려면 집행부나 또 우리 뭐 토론자나 또 발주자 하신 분들과 모든 것을 공유해서 계획을 세우고 실시를 하고 또 평가를 해서 거기서 피드백이 서로가 이제 아마 돼야만이 하나의 그 작품이 이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저희도 뭐 이제 시의원을 이제 8년 동안 하고 이제 경기도에 가서 이제 지금 3년차 지금 하고 있지만은 평택항에 대한 애착심은 누구나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경기도민이 1,370만 명이지만은 평택항에 대한 자료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우리 시민들도 사실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제 코로나를 통해서 이제 10달간 참 어려운 그 고충 속에서 좀 힘든 그 과정을 겪었지만 이제 10월 20일부터 제가 안내선을 다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지만은 그 경기도에서 2억 5천만 원을 들여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로다가. 그래서 제가 지금 한 7차례 정도 지금 우리 시민들과 같이 투어를 하고 있고 저는 그 제 업무 소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또 시민들한테 알려줄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늘 그 토론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여기 연구발표해 주신 그 윤명철 그 교수님께서도 참 그 실크로도 우리 그 동남아나 유럽으로 나갈 수 있는 평택항이 지금 5개 항로가 지금 나가고 있고 베트남이나 동남아 쪽으로 다 여기서 이제 또 지속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모든 것이 일을 아무리 잘해도 또 예산이 집행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좀 토론을 통해서 평택항이 더 활성화되려면 적극적인 예산 반영이 돼야 되고 또 조금 전에 아까 그 오민영 국장님께서도 발제해 주셨지만은 사실 우리 공직사회는 우리 이기현 소장님도 계시지만 뭐 열심히 하는 부서는 또 열심히 하지만은 또 인사이동이 너무 잦다 보니까 인수인계가 되고 아유 그냥 나 문제 같이 모르니까 업무 자체를 그냥 숨겨버립니다. 그렇지만 저희 의원들은 정책을 하면 끝까지 저희는 고향이 여기고 또 여기서 묻힐 사람이기 때문에 무언가 혁신적인 것을 깨내야 된다고 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인사이동 때 이것을 인수인계가 확실히 되고 또 어느 과에서 할 건가 주체가 없는 겁니다. 문제는. 그래서 어느 과가 중요하든지 그것을 정확하게 팩트를 가지고 또 지자체장은 확실하게 찍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문성을 가진 그 자리에서 리더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평택 항만공사나 또 우리 평택에도 이제 항만과가 있지만은 뭐 지난번 그 변배경 소장님께서는 한 20여 년간 여기 전문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그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같이 공유해서 한다면은 평택항은 대한민국 최고 항이 될 수 있다고 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해서 사실 접근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교통량이 접근하고 싶어도 뭐 화주나 선주들은 시간을 다퉈서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뭐 물류 비용이나 전체가 사실 빨리 돼야 되고 1시간을 정체가 된다면은 최저임금 9,630원을 따져도 보이지 않는 손상이 나기 때문에 기름값이 없는 만 원 이상이 손해가 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정책적으로 풀 수 있는 것은 광역교통망이 일단 접근이 빨리 돼야 되고 또 철도도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1단계가 이제 평성까지 창내리까지 되고 2단계가 이제 지금 안중까지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우리 교통량이 이제 대중교통도 중요하지만은 철도나 그
전철을 이용해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하고, 물동량이라는 것은 뭐 전철이나 철도로서 이렇게 들어오는 그 접근 방식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단계가 6,288억 원을 들여서 2단계가 이제 내년까지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물동량이 이동에 접근성이 좋게 했으면 도로나 육상이나 아까 뭐 드론도 말씀하셨지만은 뭐 신속하는 뭐 드론이나 항공편도 좋지만은 많은 양이 있는 것은 뭐 그래도 항만이 제일 편하게 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이제 발제해 주신 그 우리 평택의 모든 것을 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발전 계획에 대해서는 그 연구 용역을 통해서 지역의 현안 문제나 역사 문화가 콘텐츠를 같이 이제 사람이 만드는 그 박물관이 중심으로 해서 역사의 문화의 그 발상지가 돼서 우리 평택항이 경기 평택항이 더 많은 발전이 되실 그 기원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지난 주일날도 이제 제가 이제 강당산 CPX 그 8만 평에 대한 그 용역도 보고를 해주셨지만은 이런 그 우리 강점기 시대 역사 문제나 또 미팔군이 내려와서 우리 평택에 내려와서 모든 것이 그 미국과 또 한국과의 미국과의 그 교류가 될 수 있는 콘텐츠가 다 맞춰져서 천혜의 그 조건을 가지고 있는 평택고를 그 개발해서 저는 그 평택 그 호에도 유람선도 떼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또 수상 택시도 이제 세워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태양광을 발전을 이용해서 아주 공이 없는 그러한 그 정책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충분히 가능하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번에 6천만 원을 들여서 여기 평택항에 대한 연구 용역비를 6천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경도 이제 제가 이제 접근을 해야 되고 또 이런 거 지금 우리 토론자께서 말씀하신 에코미엄에서도 이러한 그 발전적인 그 전략을 종합적으로 짜서 우리 항상 그 열린 그 행정을 가지고 열린 의정을 가지고 도민들과 함께 접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워낙 종합적으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 뭐 지금 뭐 나올 얘기들은 다 나왔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면은 우리 물길과 포구 복원의 현실성, 평택의 그 문제하고 우리 평택항 활성화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 우리 이제 의원님 말씀하셨던 그 교통량, 접근량과 관련한 평택항의 정체본부를 강화시키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업적 맥락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 혹시 저 플로어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발제 내용과 토론과 관련해서 또 좀 의견을 좀 주실 수 있는데 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먼저 하시죠. 정 국장님. 네. 나중에 하지 마시고. 아니 뭐 제가 뭐 말씀드리면 뭐 제가 뭐 평가내릴 위치에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지금 생각하신 뭐 발제나 토론하신 분들이 진짜 평택항과 평택항의 앞으로 미래의 모습을 담을 수 있는 각 분야에 계신 분들은 거의 필연 파트 부분은 다 계시다고 보거든요. 뭐 도의원님 뭐 예산 문제라든지 역사라든지 아까 기억했던 뭐 생태 뭐 이런 문제들까지 다 포함해서 좋은 자리였다고 그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윤영철 교수님한테 그 여쭤보고 싶은 게 과연 여기 평택이 진짜로 과연 그 우리 한반도에서 그 세계로 나가는 그 실크로드의 과연 관문으로서 그 역사 문화 또는 미래 문명적인 것까지도 그 과연 가능한지 그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좀 듣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예. 아니, 뭐 가능하다고 얘기하시죠. 아니 그럼 이따가 그것까지도 교수님 좀 체크를 하셔서 말씀을. 조금 다른 뜻도 있으신 것 같아요. 디테일이 없어요 보면. 그럼 우리 저 대표님한테요. 아니 무슨 그것까지 하여간 정도 지금 저 교수님, 윤 교수님 제가 한 말씀. 뭐 질문 같은 것을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오늘 저희 이 경기관 포럼에서 이것을 지역 웍샵을 한 게 이제 에코뮤지엄에 관한 지역
옥상인데 지금 주제가 혼재가 돼가지고 이 평택항에 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평택의 역사 문화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게 또 서로 따로 논의될 문제는 아니라서 이제 당연히 그렇게 설정을 했는데 저는 좀 구체적으로 특히 우리 오민영 국장님 그 정리 잘 이렇게 되어 있는 자료를 봤지만 평택의 에코뮤지엄 사업들이 지금 4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4개 사업들이 재원이 경기 그러니까 평택시에서 나오는 겁니까? 재원이? 네, 지금 현재로서는요, 경기문화재단에서 2억 원을 준 예산으로 하고 있고요. 원래는 그거에 대한 매칭 예산으로 2억 원을 세워서 4억 원의 예산으로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담당 부서가 선정이 되지 않고 또 담당 부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광가로 뭐 네. 주고받고 하다가 관광가로 네. 가서 관광가에서 되게 기분 나빠한다는 그런 얘기는 제가 전에도 들었는데 하여튼 재원은 그러면은 평택시에서 오긴 왔어요? 아니면 안 옵니까? 올해는 오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고 이제 그 거버넌스는 그렇게 펀드레이징은 그렇게 됐고 그러면은 그거를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연구회가 있고 이제 다시 연구회 해체하고 추진회라는 거를 네, 하려고 그러는데 단위별 네. 추진위원회를 만들고요. 그 추진위원회별 협의체를 좀 만들려고 협의체를 만들려고 하고 그래서 이 4억이면 그 4개 사업이 다 되는 겁니다. 부족합니다. 저희가 에코뮤지엄 센터를 우선 조성해야 되고요. 중점 센터가 지금 없는 상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가 좀 어려움을 좀 느꼈고요. 우선은 중점 센터하고 복합문화공간 이 두 공간을 만드는 데만 해도 저희가 계산하기 한 8억 정도 들 거로 예상하고 있고요. 연 8억. 네, 지금 조성하는 데만. 근데 이제 또 4개 사업이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이제 평택항하고 관련해 갖고 역사문화적인 이 평택이라는 도시 자체가 이 아까 뭐 포구, 백길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중요한 전통 문화유산인데 거기 관련된 그 에코뮤지엄 사업은 없단 말이에요. 예, 그 평택하고 바다하고 관련된 것도 더 발굴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혹시 중요한 콘텐츠가 있는지 그거는 좀 나중에 그 말씀을 해주세요. 뭐 지금 말씀을 해주실 준비되어 있으면 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경기만 에코뮤지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물길하고 물길과 관련된 또 물과 관련된 바다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 그 연구위원 10분이잖아요. 10분의 이야기 중에는 물을 가지고 하자는 말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하나하나씩 사업을 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못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게 가장 저희가 문제였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주도적인 사무국에서 주도적으로 어떤 콘텐츠를 줘서 이쪽으로는 가자는 방향성을 좀 제시해줘야 되는데 이 연구회에서는 누구도 그걸 앞장서서 제시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게 문제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센터가 필요한 거고 사무국이 필요해서 어느 정도 컨트롤 타워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너무 연구위원회 쪽으로 가다 보니까 주제와 벗어난 사업들이 자꾸 발생이 돼도 이걸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잠깐 제가 좀 추가로 저도 지금 여기 이제 포함되어 있었는데 사실은 아까 보고 중에 내부의 여러 가지 의견이나 다른 의견들이 많고 논란이 많았다는 얘기의 핵심은 이제 제가 그 안에서 있으면서 사실은 좀 논란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여기 그 에코뮤지엄 그 연구회 할 때 그래서 문제가 됐던 건 제일 중요한 게 평택항을 중심으로 한 에코뮤지엄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에 있는 그 인적 구성원들이 대부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는 바람에 사실은 이제 중간에 그 과정에 논란이 오히려 많았던 겁니다. 그 안에서 계속 저는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야 된다 그러는데 안 되게 됩니다. 마이크 좀 떨어줘.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좀 질문 사항이 많아가지고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저는 앞으로 이 기획을 좀 해가지고 평택의 에코뮤지엄 사업을 어떤 것들을
거를 좀 해야 해야 되고 되는지. 규모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그리고 이 시스템이 어떻게 되고 그걸 우리가 어떻게 도와드리고 또 시민사회를 어떻게 예. 네트워킹을 좀 해서 잘 하실 수 있고 이 에코뮤지엄 사업이 이 지속성도 가지고 확장성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게 도와드리려니까 굉장히 필요한 사람이 좀 많아서 제가 보니까 저기 오 국장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 바다, 그 연안, 섬, 뭐 평택부터 항만 이렇게 관련돼서 이 에코뮤지엄 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이 과제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연 예산이 어느 정도나 들지 이런 것들 해서 좀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저희하고 한번 따로 네, 말씀을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윤한태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굉장히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역사적 좌표와 이 철학적 좌표에 있어서 복고주의 경계 그리고 기술 경시의 경계 그리고 또 반론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또 기술에 대한 너무 만능주의에 대한 경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물류는 전 세계 교역량의 98%가 해운을 통해서요. 아무리 항공 바닷길이 열리고 육로가 열리고 그래도 아마도 이거는 지금 수세기 동안 소세동점 시대 이후에 수세기 동안 유지가 됐고 제가 보기엔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유지는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평택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발전하는 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오명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평택항의 이 발전을 생각을 하면 제가 또 우연히 여기 자문위원장을 맡게 돼서 이렇게 제가 또 해양 쪽에 있으니까 이 해운 물류 쪽의 사람들 만나보니까 평택항의 접근성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화주들이 물건을 이쪽으로 보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접근이 일단 돼야 되고 그리고 평택항이 지금 그 항구가 일부 중국하고 이 동남아시아에 국한되어 있는데 이것들을 미주 항로나 유럽 항로까지도 개척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인프라들이 갖춰져야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국가 항만 기본 계획에 평택항이 부산항, 광양항 그 투포트 시스템에 어떻게 이게 들어가야 되느냐 그런 이 국가 계획에 반영이 될 정도로 경기도 내지 뭐 평택시까지는 모르겠어요. 최소한 경기도에서 비전을 제시하고 그런 걸 뭐 인천항 포함해서 뭐 4포트 시스템을 간다든지 아니면 인천항 제외하고 3포트 시스템을 간다든지 이런 이 국가 상업항 정책에 기본적으로 반영돼야 되는데 그건 일단 경기도의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하튼 그 정도 하고 오늘 황두건 팀장님이 여기 계신 분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뭐 성격이 자기가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다고 그러고 가장 성격에 맞는 얘기를 주셔가지고 하여튼 좀 어떻게 보면은 공공기업이긴 하지만 우리가 반관반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민간 주도로 하는 에코뮤지엄 사업에 대한 것들이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 일이다 하는 차원에서 좀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플로어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뭐 우리 대표님 거의 정리를 해버리셨는데 나중에 정리하십시오. 그러지 당위원장님. 말고 말씀 혹시 좀 자제하시고 혹시 고집하지 또 마시고 다른 분들 플로어에서 다른 분들 꼭 핵심적인 질문과 논찬이나 이렇게 발제자 예. 그걸 좀 제안 부탁드립니다. 예. 그 발제 환호하시고 평택 섭길 추진위원회에 있는
조종욱입니다. 오늘 그 참 좋은 자리인데 저는 그 애초부터 이 자리가 좀 분리되어 있는 그런 그 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조금 아까 그 우리 위원장님이 확실하게 짚어주셨는데 경기만 에코포럼인데 평택 에코포럼은 방향이 틀립니다. 그 아까 그 장준범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애초부터 그 보면은 몇 개 분야 이렇게 해서 이제 나눠져 있는데 거기에 그 돼 있는 그 평택은 아까 우리 저 한도서 회장님이 그 나루와 뭐 포구 그다음에 그 물질을 쭉 하셨는데 그거하고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처음부터 제가 옆에서 보니까. 그리고 이게 웬 떡이냐 해갖고 분가 나눠서 그냥 뭐 저는 항시 그 직설적으로 얘기해서 죄송한데 아까 그 오민영 문화국장님 말씀하신 게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쯤은 좀 다시 재설정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좀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저 한도숙 회장님, 윤한택 박사님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그 발품 팔아가면서 평택의 포구 나루 조사하느라고 몇 달간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게 옳은 그 경기만 포럼하고 일치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뭐 그걸 분리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아산만을 막았다고 자랑을 하던 40년 전 물길을 막히고서는 막아놓은 게 실제로 물만 막은 게 아닙니다. 사람 진심 인정 뭐든지 다 막아놨습니다. 새우도 안 올라와요. 조개도 없어졌습니다. 환경 대신 간척해서 노는 좀 늘어났습니다. 1억 3천만 평 대평택시에서 간척된 땅이 1,000만 평입니다. 좋아요. 근데 늘어난 것만 얘기하지 없어진 것, 부셔버린 것은 우리가 외면하거나 회피하거나 모르는 척합니다. 이 지역에 남아있는 민속문화, 해양문화의 흔적은 다른 도서들도 그렇지만 민속학적인 서지기록으로만 남고 기억으로만 남아버렸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가능성이 있고 경제성도 있다고 하는 우리 갯벌 이 사업들이 과연 구호라는 것이 결국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다시 살리자, 복원하자, 없어진 거 다시 중요하다라고 공동체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옆에 있는 나라들끼리 적국이 아니라 같이 사는 평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중국과 일본과 평화롭게 살자. 여기 살아왔지 않냐? 그 얘기를 하자는 커다란 주제인데 그것을 우리는 외면하고 자잘한 걸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윤면철 선생님이 엄청나게 큰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비전을 쫓아갈 만한 우리 아둔한 머리들이 충격으로 그걸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저런 발상도 있네 정도로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예. 근데 꿈을 꿔야 되는데 꿈을 안 꿔요. 교수님 좀 논지를 정리를 좀 정리할게요. 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포문화권 이렇게 보면 경기만 중에서 이 평택 안에 내륙 갯벌, 대만 갯벌이 있어요. 있었습니다. 그게 논으로 바뀌어버렸어. 1,000만 평이. 왜 그런 얘기 안 하고 논 얘기만 해? 자, 지금 소래포구도 내만 갯벌이었죠? 그거 지금 복원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는 그 얘기 아예 내놓을 생각도 안 합니다. 평택항 관광이 좋습니다. 거기다 골프장 만든다 생각을 하지 막 돈
동네와 동네 리와 리 사이에 연결되던 조그만 시공장 갯골 맷갈 물로 이어지던 동심들 사람들의 이어지던 생활 공동체 다 없어졌습니다. 그거 그럼 관광지 안에다가 골프장, 휴게장, 뱅뱅 돌아가는 비행차, 관람차나 이런 기획이 아니라 조그만 수로 물길 만드는 유럽식의 문화 개념도 넣어도 되지 않느냐 이거. 그러니까 발상을 바꾸자 이거. 그냥 이것이 과연 복고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복고가 미래를 위한 장기 전략이라고 사람들이 같이 살 수 있는 평화로움의 개념을 확대시킬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것이 경기만 에코포럼에서 특히 평택항 쪽에서 평택 지역에서 추구해야 될 가치 지향 목표가 되어야만 되겠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미안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옳습니다. 우리 저 선생님 한 말씀 하실 것 같으신데. 예. 네, 우리 국장님 예전에 우리 저번에 저희 아카데미 안산 아카데미까지 오셔고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말씀. 저는 질문이라기보다는요. 아까 그 한도석 위원님 내용 중에 좀 포괄적인 내용입니다. 발전의 양면성, 그래서 생활 표현이나 또 경제적 기회 제공 또 필요한 부분이 이제 없지 않아 있지만은 문화와 이제 아름다움이 서려 있는 그 옛것을 너무 쉽게 허물어버리는 건 아닌가 저는 부분에 공감을 하고요. 또 우민영 국장님이 이제 말씀드린 어떤 추진위원님 한 분이 거창한 것보다는 작지만 그 소외됐던 부분 이런 부분을 그 지역 정체성을 살려가면서 이제 찾을 수 있는 방향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한두건 팀장님 말씀 중에서 이 항만 지원 시설 중에 이제 친수 공간 얘기를 하셨어요. 이 사업을 하시는 분이 참 그 독특한 말씀을 하셔가지고 신선했는데요. 구체적으로 그게 어떤 친수 공간으로서 구체화되고 있는 계획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항만 지원 시설, 우리 항만 지원 시설은 현재 390만 평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산이나 광양, 인천 이런 데는 없는 우리한테는 큰 장점 중에 장점인데 결정적으로 우리가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항만 지원 시설이 완공이 아직 안 되다 보니까 여기에 철도 연결이 아직 안 돼 있다 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게 매립 추진이 이제 늦어지는 이유가 이제 그건데 그 매립 추진이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이게 완결이 돼서 철도가 연결이 될 수 있는 건 철도 바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구체적인 계획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발제자분들한테만 이제 전체 정리를 좀 부탁을 드렸기 때문에 혹시 그 부분은 나중에 이렇게 의견을 좀 답을 좀 들으시면 좋겠어요. 저희 황도건 팀장님한테. 그리고 아마 우리 경기문화재단의 진민경 데리고 오셨는데 그래도 오늘 전체 주제가 평택 에코뮤지엄에 대한 앞으로 이런 부분인데 이렇게 의견. 네, 안녕하세요. 네, 경기문화재단 지역문화팀의 진민경이라고 하고요. 저는 이제 경기문화재단 에코뮤지엄을 담당하고 사실은 저희가 이제 경기만 안산시와 화성 세계번역에서 전부 평택으로 확장을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경기만이 가지고 있는 특정적인 이슈 그리고 역사적 가치 이런 걸 중심으로 사업을 조금 확장을 하기를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제일 먼저 권유드렸던 거는 평택의 자원 조사였던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평택항과 물길 그리고 석길이란 길도 있었고 그런 부분으로 조금 이제 확장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모티브를 시작을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평택 에코뮤지엄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공감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문제의식을 저희 경기문화재단뿐만 아니라 지금 에코뮤지엄을 운영하고 있는 연구회에서도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앞으로 내년에는 방향
그 평택 진정 에코미전에 대한 방향 설정이나 세부 사업에 대한 조정은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조금 더 생각이 들고요. 그 안에서 조금 이제 평택항뿐만 아니라 이제 항의 중심이 아니라 저는 계속 평택에 올 때마다 평택에 조금 소외되고 잃어버린 가치는 그 물길이구나. 그리고 물길에 따른 지역 문화가 없어졌고 그거를 조금 더 문화자치 실현 쪽으로 에코미즘을 푸는 게 맞겠구나 이런 생각이 이 자리에 와서도 더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항뿐만이 아니라 그런 좀 잊혀져가는 물길, 포구, 그거에 따른 지역 문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찾을 수 있는 그런 에코미즘 사업 꼭지를 조금 방향 설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걸 주제로 사실은 오늘 네, 토론회를 네. 이렇게 그래서 한 좀 번 그런 이제 보시죠. 문제 인식이나 방향성들이 이 자리에서 공유됐다는 것 자체가 좀 큰 좋은 오늘의 성과인 것 같습니다. 예. 뭐 이제 거의 시간이 다 돼가지고 앞서 우리 발제를 해주셨던 분들께 그 전체 정리 그 답변 겸 정리 말씀 좀 했으면 좋겠다. 뭐 윤선생님 뭐 바로 한 말씀 해주세요. 특별히 또 말씀하신다 그래서 제가 잠깐 짧게 상임 대표님 말씀에 대해서 조금 드릴 말씀이 있어서 아까 제가 그런 얘기 했을 때는 뭐 얘기는 대단히 추상적이었습니다만 그렇게 이해해 주셔서 고맙고요. 앞으로 이제 그 하늘길이 중심이 되니까 무슨 물길이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물길과 하늘길을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의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추상적으로 아까 과학기술의 문제와 그 주체의 문제, 가치 문제를 얘기한 건데 사실은 제가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아까 시민과학 문제를 제기하신 분의 문제의식에서는 다 있다고 보는데요. 그 문제 핵심이 시민과학 이 문제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연결시켜낼 것인가의 문제인데 실제로 이 지점은 섭길 추진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하고 조사. 대단히 이 시민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쪽에 자연지리, 역사지리, 문화지리를 스스로 공부하고 그들이 또 하나의 주체가 되어서 방목을 확산시켜내고 있는 것이니까 이 사업이야말로 지금 현재 우리가 에코뮤지엄 사업의 실천적인, 구체적인 어떤 대한 방안과 관련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내년에 혹시 사업을 진행할 때 그런 방향으로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이제 윤명철 선생님 마무리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평택과 희망이 있는 너무 그걸 물어가지고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윤한택 선생님이 좋은 질문해 주시고요. 다른 분들도 질문들 참 잘해 주셨어요. 우리 학술회의도 이렇게 좀 일떡이 있어서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로서는 정말 좋은 질문들 받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아까 한 선생님이 발표하셨죠? 그리고 저는 윤 선생님 혹시 여기 조사하셨습니까? 같이 조사합니다. 그러셨구나. 현장감이 있으셔서 그런 말씀하셨구나. 저는 이제 이쪽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성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평택이나 경기만 지역은 제가 꽤 오래전에 20년이 넘은 것 같아요. 이 지역에 산성이라든가 아니면 포구라든가 일단 조사를 했어요. 그 이후도 한 5년 전에도 5년 전에는 프로젝트를 받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장보고지단 프로젝트를 받아가지고 일단 정리를 했고 개인적으로 해양사기 때문에 바다만이 아니라 물을 중요시 여기고요. 제 가치는 뭐냐면은 경기만이 특히 그렇습니다만 해양과 물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백두대가 말씀하셨지만 윤 선생님이 그걸 염두에 두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산과 들과 강들과 그리고 해양이 만나는 것이 저는 경기만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을 수 있는 도움이 있죠. 왜냐하면 아까 한 선생님은 농세 공부 많이 똑같이 저는 제 분야 전공자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더 오래식이라든가 없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제 그런 것일 때는 예를 들게 되면 강 그러면은 강에 대한 이론이 필요한 겁니다. 바다를 할 때는 바다에 대한 이론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은 개인적으로 학자 입장에서 서로서 정리가 다 됐어요. 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이론 쭉 정리했으니까 예를 들면 8개로 정리되었고 마지막 부분이 뭐냐면 미닝의 의미의 문제. 그래서 강의가 주는 의미의 문제는 선생님이 지적하신 것과 사실 맞는 거죠. 그렇다면은 과거에는 물리망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그리고 윤 선생님이 이제 고려사 전공이죠.
그래서 그러신데 사실은 이미 백제 시대 때도 이 지역이 굉장히 활용이 많이 됐고요. 백제 이전에도 사실은 이 지역이 활용이 많이 된 겁니다. 선사 시대부터 그렇지만 특히 기원전 12세기 정도부터는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대상이 돼요. 그래서 한 선생이 말씀하신 백제 문제 정도가 아니라 그 전부터 여기는 굉장히 번다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여기 있는 분들에게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강들의 경우에는 강에 관한 이론을 갖고 출발하시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한 기준 좌표, 역사적 위상과 철학적 가치를 했을 경우에 경기만 지역이라든가 평택 지역에 대했던 역사적 모든 사실들은 이미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되어 있다. 그럼 제가 드려요. 철학적 가치 문제는 정말 좋은 질문인데요. 그 미닝의 문제 중에서도 저는 플로우란 말을 좋아합니다. 플로우, FLW. 그래서 전에도 발표한 적이 있고 어제 이스탄불 대학이랑 국작술회 때 제가 발표한 내용이 동아시아의 풍류 사상과 유라시아 플로우의 연관성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플로우라는 것이 뭐냐면 바로 그 물길의 문제였었어요. 그러니까 물이 가진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모든 것을 연결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테면 우리가 다산에서 얘기했던 산계 수계도와 마찬가지로 모든 걸 연결시키는 의미로서의 물길이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전부 다 유기적으로 망체를 이룰 수가 있어요. 아까 한 선생님이 발표하셨지만은 이 만으로 굉장히 다양한 곳에 물길이 모여든단 말이죠. 부채sol 모양으로. 그게 거꾸로 가게 되면은 쭉 내륙으로 들어가면서 육지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이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A 물길과 A 지류죠. C 지류가 있는데 A, B, C 간의 지류 간의 교류가 힘들어요. 그런데 오히려 하부에 있는 평택이, 예를 들면 평택 같은 경우는 부채살 모양으로 퍼져나가니까 오히려 평택을 통해서 A, B, C의 골짜기의 작은 지류들이 연결될 수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그래서 한국가 가진 이런 이론들이 있으니까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네. 또 한 가지는 그 생명의 문제라고 봐요. 생명의 문제. 그래서 이 아까 말씀한 철학적 가치를 했을 때는 이런 세 가지 정도를 염두에 두면 좋겠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평택항 가능성 문제는 나중에 네, 그렇죠. 아,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에코뮤지엄 문제도 제가 홍 선생님 말씀하셨죠. 배우단지로 할 때 에코뮤지엄 개념을 적으면 뭐 완벽한 거죠. 그래서 에코뮤지엄 할 때도 제가 드릴 수 있는 거는 에코에 관해서는 제가 잘 모르잖아요. 뮤지엄에 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 이상원 교수님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시대나 다 마찬가지인데 중요한 것은 큰 표가 있으면은 다시 복원하면 내가 가능한 것들만. 그래서 김포, 제가 지금 경기도 김포잖아요. 김포 수로도시예요, 김포는. 그런데 처음에 수로도시가 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최초의 수로도시인데 그 계기는 간단합니다. 네. 지금 다른 분들 김포 얘기는 안 해도 돼. 아니 수로도시인데 그 한 말씀으로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네. 그래서 평택항에 만약에 그런 계획이 있다면은 해양 문화와 연관된 것들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제가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김포가 수로도시를 만들었던 똑같이 여기서 제안을 하게 되면은 평택 전체 시스템도 디자인을 다실 수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우리 홍대섭 선생님께 제가 시간을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그래도 꼭 좀 한번 이게 풀어지면 막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얘기하는데 1분 남았는데 그 평택이라 그러면 보통 국장님한테 좀 지혜소한 말씀이지만 이게 살기 어려운 동네야, 도시예요. 아마 국장님 계실 때 전국 살기 좋은 도시 뭐 4위로 이렇게 프랑카드를 걸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살기 좋은 도시 4위가 아니라 살기 좋은 도시로 속도가 빨라진 도시. 그게 이제 그때 아마 국장님 여기 시청에 계실 때인가 한데요. 아마 그렇게 기억이 되는데 평택 그러면은 산성비 내리는 곳, 그다음에 평택호가 오염돼서 냄새가 나는 곳, 뭐 하여간 안 좋은 곳, 미군 기지, 아이들 교육시키긴 그렇게 나쁜데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가득 찬 곳이에요. 그런데 평택으로 그러면 그때 당시에 한 27만 이렇게 됐을 텐데
지금 50만, 51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왜 평택으로 왔느냐? 빵 때문에 온 거예요. 평택이 살기 좋아서 온 게 아니라 빵 때문에 온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50만 정도가 됐으면 도농 복합 지역으로서 알맞는 인구가 이제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됐는데 이 50만 인구가 사는 이 평택이라는 지역에 진짜 제대로 된 공원 하나가 없는 곳이에요. 제대로 된 공원 하나 없어요. 센트럴 뭐 파크 뭐 같이 이런 공원 하나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냥 농촌 지역이 있으니까 그나마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희석시킬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지, 예, 도시 공간이라고 하는 곳이 이렇게 사람들이 그 문화적 삶을 영유하고 이런 건 부족한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거를 조사하면서 보니까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수로 그리고 나루, 포구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떠오르는 거예요. 이것들을 이용하면 이 진이천, 안성천 그리고 그것들과 함께하는 지류들을 친수 공간으로만 조성을 해도 엄청난 공원이 생기는 거예요. 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들 것 같아. 아파트 값이 올라가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보는데 이게 그냥 단순하게 친수 공간으로만 만든다. 이제 거기에 이제 철학을 넣어야죠. 역사를 넣고 뭐 계속 말씀하시는 거지만 그런 작업들이 평택은 좀 지금 이제 그러니까 먹고 산다라는 그것과 함께 이렇게 비율을 좀 맞춰서 가는 그런 이제 정책들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핵심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그 이제 시민과학 파트 아까 이제 우리 윤한태 박사님이 섭길이 시민과학의 대표적인 거다. 저도 그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시민과학은 그 평택항 홍보관을 하나의 시민과학의 메이커를 어떻게 만들 거냐라는 걸 주제로 해서 오늘 상당히 중요한 발제를 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마무리로 혹시 전체 토론을 듣고. 네, 지금 뭐 여러분들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저도 많이 배워봅니다. 실제 에코뮤지엄이라든가 이런 컨셉의 시설물들은 전국에 지자체에 많이 생기고 있죠. 이게 뭐 역사, 문화, 그다음에 뭐 생태적인 자원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최대한 활용하고 그걸 거점으로 해서 여러 가지 뭐 지역에 있는 관광 상품과 연계하고 하는 방안들은 이미 많이 제시되어 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일단 뭐 다른 지역의 사례들만 쭉 찾아보더라도 성공 사례도 충분히 있고 실패 사례도 충분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들도 그런 기본 계획 수립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했지만 실제로 이게 진행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실제로 이게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정책으로 연결돼서 그게 예산까지 확보되는 그 단계까지 가려면 구체적으로 저희가 뭔가를 만족해야 되는 국가의 정책적인 타당성, 그 다음에 사회 경제학적인 타당성, 그리고 요즘에는 그와 더불어서 환경적인 영향이 없어야 된다라는 게 증명이 돼야 실제로 그런 것들이 이제 예산 지원까지 연결이 돼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아까 전에 그 사무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이 이제 좀 어떤 의견의 일치라든가 그런 것들이 없다면 되게 좀 어려운 과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시민과학은 그 하나의 툴일 뿐입니다. 하나의 툴인 거고 아주 좋은 툴이고 시민의 지금처럼 평택이 처한 그런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인 그런 지리적인 위치라든가 국가의 이제 국가의 기반인 항만이 위치하고 있는 그런 특징으로 인해서 실제로 뭐 다들 좋다고 하시니까 저는 거기다가 사실 동의는 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평택이라면 사실 저희처럼 이제 평택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좋게 와닿는 도시는 아닙니다. 뭐 좋게 들리진 않으시겠지만 실제로 이제 그런 의견들이 옆에서 많이 들리고요. 그런 거는 뭐 지금까지 그런 여러 가지 뭐 그런 것들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희생했기 때문에 발생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환경적 이슈는 끊임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앞으로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더 많은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될 것이고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정말 지속 가능한 방법들이 제시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갖다 좀 더 고려해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은 오늘 저희 토론회가 이제 그 평택 에코미즘을 앞으로 어떻게 더 발전시키느냐라는 차원에서 평택항과 아까 자꾸 분리된 문제가 있는데 평택항과 에코미즘을 어떻게 통합시켜서 이제 시너지 그런 어떤 확장성을 만들어 가느냐는 문제까지도 고민을 하면서 이루어진 부분이고 그거는 우리 대표님이 아까 오민영 국장님한테 거버넌스 얘기도 하셨고 몇 가지 제안도 하셨는데 하여간 그걸 좀 거버넌스를 어떻게 이루느냐는 차원에서 한번 마무리 좀 해주세요. 네, 짧게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저희가 에코미즘 사업을 하면서 조금 간과했던 부분이 그 에코미즘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에코미즘의 가치와 철학을 의원님들이나 공무원들에게 잘 설득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거버넌스가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조리 재정이 좀 급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정되게 센터 조성을 좀 하고 예산 확보를 하고 인력 확보를 하면 연구 활동하는데 더 좀 안정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게 될 수 있도록 발전적인 해체를 했으니까 조금 더 지역분들하고 협의해서 잘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정말 토론을 해주시고 또 가져주신 우리 결국 우리가 의원님만 쳐다봐야 되는 그래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사실 그 토론의 그 사항은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 보고 더 잘하는 그 지적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원 그 박사도 오늘 저기 충분히 그 토론 그 주제를 가지고 뭐 조례도 좀 우리가 좀 담을 수 있는 부분은 또 담고 또 이제 예산이 또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담을 수 있도록 저 경기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다 좀 말씀드리고요. 또 앞으로도 이제 이러한 그 토론회가 있으면은 그 집행부하고 이렇게 같이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저희도 뭐 저쪽 항만 뭐 특이나 뭐 평택시에도 하고 있지만은 경기도하고 같이 고민했는데면은 더 아마 효율적으로 탄력이 좀 받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튼 뭐 오늘 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숙제로 좀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무리 멘트 대표님. 장시간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궁금했던 게 속기를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에코미지움 사업이 안 됐을까? 그러니까 이 속기는 에코미지움 사업의 아이템으로 하나 넣을 수 있도록 좀 제가 시민사회가 항상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그 소변 작업이 좀 부족해요. 서면 작업이 좀 부족하니까 서면 작업이 필요하면 저기 선수들이 있어요. 금지돈 부소장이 이제 해양기술정책연구소가 해양수산 분야에 사업 기획하는 컨설팅 회사 중에 유일한 거예요. 해양수산 분야에 저기 다 선수들 뭐 그 경제성 분석부터 기획해갖고 필요하면은 그 저기 저 금지돈 부소장이나 그 백상규 소장한테 전화해서 좀 도와달라고 아니면 저한테 연락을 하시던가. 그리고 황 실장님도 우리 황 팀장님도 필요한 거 있으면은 저기 많이 활용을 하세요. 네, 그렇게 하면 되고 저희들이 지금 경기만 포럼에서 하는 게 전반적으로 해수부 장관, 경기지사, 인천시장, 충남지사가 같이 하는 경기만 광역해양정책협의회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 밑에 각 그 도별 연구기관들이 있고 해수부 산하에 2개의 국책기관이 있어요. 해양수산개발원하고 해양과학기술원 해양정책연구소. 그래서 거기에다가 경기만 포럼이 같이 들어간 경기만 이 해양정책 연구협의체도 구성을 해요. 그렇게 해서 큰 틀에서의 거버넌스나 이런 것들을 도와드릴 수 있고 지금 제가 또 하고 있는
지금 업무 중에 하나가 이 해양교육문화법이 제정이 돼서 내년 2월 19일 날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기본 계획을 짜고 있어요.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본 계획을 짜고 있고, 또 10년 단위 국가 계획인 해양수산발전 기본 계획 제3차 계획이 지금 내년부터 10년 시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 그거를 짜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 에코뮤지엄 사업이라는 것을 해양문화 부분에 좀 넣으려고 지금 되게 노력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지금 전 송환준 의장이 해양교육 문화에 관련된 경기도 조례안을 지금 낸 게 있어요. 그러면 요번에 그 논의가 될 텐데 그 오명근 의원님께서도 꼭 관심을 가지고 좀 같이 좀 도와주시고, 그래서 도 차원에서 조례가 되고, 그러면은 뭐 교육은 교육대로지만 또 이 해양문화 에코뮤지엄에 관련된 내용을 넣어가지고 시 군에서 경기도는 전부 시니까 시에서 그거를 조례화하는데, 그걸 또 말하자면 해양수산부의 중앙부처의 법령 그리고 경기도의 조례에 근거해서 시의 조례를 추진한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필요하면 저희들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좀 약속을 드리고, 국장님께서 이 해양과 연안 도서에 관련된, 여기 평택에 뭐 도서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영흥도밖에 없나요? 좀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쪽이 좀 콘텐츠가 개발되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시라고 당부드리고요. 오늘 그리고 이 시간이 많이 늦었는데 오랫동안 계셨기 때문에 제가 이 저녁을 살 테니까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저녁을 좀 같이 하시고, 저녁 먹고 올라가면 차도 덜 밀릴 것 같아요. 지금 올라가면 뭐 죽음입니다. 저녁 마냥 차까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지 마. 그래요. 그렇게 그 광고 하나 드리고, 장순범 위원장은 저 나랑 따로 얘기 좀 해요. 예,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특히 그 실무진들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 촬영 감독님 또 도와주신 감독님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우리 가장 고생 많이 해주신 박수 한번 보낼까요? 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